20초의 증발. 마츠오카 시냐군의 실종 사건. 일본은 이상할 만큼 미스터리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괴담이든 실화든 일본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89년 3월 일본 이바라키현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내와 4살 난 아들 시냐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친 다음 날 마사노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냐와 조카들을 데리고 마을을 산책합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스미는 시골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던 그때 산책을 마치고 마사노부는 조카들을 먼저 집안에 들여보내기 위해 시냐를 잠시 마당에 혼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 20초, 불과 20초 전까지 그 자리에서 웃고 있던 시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마사노부는 당황한 채 마당을 뛰쳐나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길로 내려갔을까? 30-40cm 높이의 돌계단 10개를 한 번에 뛰어내려와 바로 도로로 나가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차도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 높은 계단을 뛰어내려 도로 끝까지 사라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 그것도 단 20초 만에. 마사노부는 곧장 가족들과 함께 집 주변을 수색합니다. 이웃들도 합세했습니다. 숲, 눈, 배수구, 마을 외곽까지 풀 한 포기 나무까지 하나까지 들춰보며 온 마을이 시냐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신발 하나, 옷 조각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냐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납치라고 보기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20초 안에 마당으로 들어와 아이를 안고 달아났다고 가정해도 아이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마당 근처를 달린 차량이 있었다면 목격이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마을에서 차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바라키의 그 마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자동차 한 대만 지나가도 이웃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을 만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협박 전화, 납치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냐는 실종이 아닌 증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도쿠시마현 친척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의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입니다. 시냐군 실종과 관련해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나요? 정체불명의 전화였습니다. 시냐의 어머니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위문금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가족은 세이케이 유치원에 직접 전화했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는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이 없습니다. 위문금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사노부는 기억해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목소리. 확실히 도쿠시마 사투리였습니다. 도쿠시마 사람이 어떻게 시냐 유치원 이름을 알았을까? 또 어떻게 가족이 머무는 집의 전화번호를 알았던 걸까?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시냐 실종 이후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TV 방송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발로 뛰며 시냐군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 출연 후 전국 각지에서 시냐군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희미한 기억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단 하나 가족들의 마음을 뒤흔든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도쿠시마현 히와사초 해안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4살 정도. 남자는 아이에게 말을 걸지도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실종된 시냐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세히 보려 하자 남자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아이를 가린 채 흰색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신야는 납북되었을까? 당시 일본에선 북한의 납치 문제가 한창 불거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남자를 공작원이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납치한 대부분은 청소년 혹은 성인이었고 목적은 일본어 교육이나 간첩 훈련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납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설, 독수리에게 납치당했다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일본에 실제로 서식하는 검독수리는 날개를 펼치면 성인 남성보다도 큽니다. 20kg도 안 되는 신야를 낚아채 날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독수리에 의해 납치되는 아이를 지키는 영상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독수리에 의한 아이의 사망사고까지 보고되기도 했죠. 그리고 신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지역에는 실제로 검독수리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포식자가 인간 아이를 노린 걸까? 그로부터 29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일본 TBS 방송 실종자 특집 프로그램에 한 남성이 출연했습니다. 저는 와다 류토. 4세부터 21세까지 감금되어 살았고 현재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보고 놀랬습니다. 저 사람 신여군과 너무 닮았어. 곧바로 DNA 검사가 진행됐고 며칠 후 마츠오카 신야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SNS에 글을 올립니다. 결과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남성은 이후 미에현 출신의 키타자와 시사시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10월 신야의 어머니 케이코는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신야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해안에서 목격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독수리가 인간의 아이를 낚아채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